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오가는 유통지가 막히면서 에너지 시장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YTN 이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가 최악의 위기로 치닫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전돼서는 안 된다며 내부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리포터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이란의 보복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당하지 않은 무력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며 긴급회의를 요청했고 프랑스와 바레인, 콜롬비아도 동참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안보리에 성안을 보내 국제 평화를 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e calls on the parties to continue to work with determination and in good faith towards a lasting agreement.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간인 보호와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공습에 참여하지 않은 채 미국과 이스라엘, 영내 동맹국들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자국 군용기를 중동 방어작전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gime in Iran is utterly abhorrent. They have murdered thousands of Iranians, brutally crushed dissent, and sought to destabilize the region. 중재국 오만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하면서 양측의 싸움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Önce ateşkesin tesisi, ardından da müzakere masasına dönülmesi için diplomatik çabalarımızı hızlandıracağız.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 국가들과 외교 경로를 모색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강한 어조로 이란을 규탄했지만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기류에 대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란과 이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란 상황 관련 대책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 파악된 이란과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 주 이스라엘 대사관 등과 함께 본부 본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우리 교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언법이 더불어민주당 사법 3법 마지막 순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대법관을 12명 증언하게 됩니다.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대법관은 이제 26명으로 늘어납니다. 증언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건데